혹시 호두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호두를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호두는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견과류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아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끈적끈적한 피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호두를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를 만큼 귀하게 여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충렬왕 16년에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유청신이라는 분이 호두나무 묘목과 열매를 처음으로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호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건강에 뛰어난 보약으로 인정받아온 식품입니다. 특히나 호두를 반으로 쪼개서 보면 사람의 뇌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실제로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알파리놀렌산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여줘서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의 풍부한 비타민 E와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독처럼 작용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서 없애주기 때문에 암과 당뇨를 예방하고 주름지고 푸석해진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만약 세상에서 단 한 가지 견과류만 먹을 수 있다면 무조건 호두를 먹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호두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호두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 할 기적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호두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호두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에 걸리면 가장 가까운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어제 먹은 밥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모두 힘들어지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뇌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 독성 단백질이 뇌에 점점 쌓이게 되면 마치 수도관에 녹이 끼듯이 뇌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성분이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에서도 이 알파리놀렌산 성분이 뇌신경을 보호하고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60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호두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거나 인지 저하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멜라토닌은 숙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도 좋은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호두를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6알에서 7알 정도씩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평소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야 하는 분들이라면 혈관 건강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때가 끼듯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탄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고혈압은 물론이고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호두의 지방 성분 중 무려 70% 이상이 다가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치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혈액이 맑고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호두를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인증한 바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호두를 매일 한 줌 정도 섭취하면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문구의 사용을 허용할 정도로 호두의 심혈관 효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호두에 함유된 폴리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고 비타민 E 성분은 혈관벽에 찌꺼기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주며 마그네슘 성분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6알에서 7알 정도씩 꾸준히 호두를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항암 효과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은 이런 비정상 세포를 스스로 잡아서 없앨 수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비정상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해서 몸속 여기저기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는 암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두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과 비타민 E의 한 종류인 감마토코페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성분 모두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마셜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쥐 40마리에게 유방암 종양을 이식한 후에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만 매일 호두 가루를 먹였더니 35일이 지난 후에 호두를 먹은 집단의 종양 크기가 먹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 절반 수준으로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호두의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호두 속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대장에 쌓인 독소를 빠르게 배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1113종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항산화 연구에서도 호두는 블랙베리에 이어 두 번째로 항산화 능력이 높은 식품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암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당뇨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서 핏줄이 끈적끈적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은 물론이고 눈이 침침해지는 당뇨 망막병증이나 발끝이 저려오는 당뇨 신경병증까지 온갖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발끝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 물에 발을 넣었는데도 뜨거운 줄을 몰라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두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호두를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호두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고 공복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 수치도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체내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때 호두를 3알에서 4알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호두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호두가 최고의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골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골감소증이란 뼈의 밀도가 점점 약해져서 뼈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더 심해지면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데요. 골다공증에 걸리면 기침을 세게 하거나 가벼운 낙상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 한번 부러진 뼈는 원래대로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뼈의 밀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에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호두에 풍부한 망간이라는 미네랄 성분은 콜라겐 생성과 뼈의 골격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호두 7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망간의 절반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호두에는 망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망간은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상처가 난 뼈를 치료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에 6알에서 7알 정도씩 꾸준히 호두를 드시면 뼈 건강과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호두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볶음을 만들 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듬뿍 넣어서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멸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이 굉장히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최고의 식품인데요. 여기에 고소한 호두까지 넣으면 영양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멸치와 호두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두 속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피틴산 성분은 멸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멸치 속의 칼슘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호두의 피틴산이 그 문을 딱 막아서 칼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멸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호두의 피틴산 때문에 칼슘이 하나도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멸치를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정작 호두 때문에 칼슘이 몸에 흡수가 안 된다면 그야말로 먹으나 마나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셔서 멸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멸치볶음에 호두를 넣는 것은 앞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2가지를 모두 드시고 싶다면 최소 2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시고 따로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멸치볶음에 견과류 대신 풋고추를 넣으면 고추의 풍부한 비타민C가 멸치의 칼슘 흡수를 오히려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건강한 조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치매 예방과 혈관 건강에 좋은 호두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호두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데 최고의 식품인데요. 무엇보다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변비가 생기기 쉽고 장내에 나쁜 균이 늘어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그릭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그릭 요거트를 호두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호두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그릭 요거트 속의 유산균이 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먹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심었을 때 기름진 땅이 필요한 것처럼 호두의 식이섬유가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내에 유익균이 늘어나고 유해균이 줄어들면서 장이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호두의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반대로 그릭 요거트의 부족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를 호두가 채워주기 때문에 두 식품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호두 5알에서 6알 정도를 잘게 부숴서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반드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호두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호두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커피입니다. 아침에 호두 한 줌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커피는 잠을 깨워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견과류를 우적우적 씹어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호두를 먹으면서 커피를 같이 마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데요. 이 말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소변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체내의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소중한 미네랄 성분이 함께 빠져나간다는 것인데요. 호두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같은 미네랄 성분이 커피의 카페인 때문에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두를 아무리 먹어도 정작 뼈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식품인데요. 여기에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호두와 커피를 동시에 드시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두를 드시고 나서 커피를 마시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와 함께 호두를 드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호두의 영양분을 온전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호두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 A와 비타민 C, 그리고 철분과 칼슘이 굉장히 풍부한 채소인데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시금치를 호두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호두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마치 종합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호두에 있는 영양소와 시금치에 있는 영양소가 거의 겹치지 않고 서로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호두와 시금치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식품을 같이 먹으면 항산화 작용이 2배로 강력해지는데요. 이 항산화 시너지 효과는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 건강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눈의 망막과 황반이 산화되면서 손상을 입기 때문인데요. 호두의 비타민 E와 시금치의 비타민 A가 만나면 이러한 눈의 산화를 효과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는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짜낸 후에 잘게 부순 호두를 넣고 들기름 1숟가락과 간장 약간으로 가볍게 무쳐서 시금치 호두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고소한 호두와 부드러운 시금치가 어우러져서 밥 반찬으로도 훌륭하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호두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호두가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산패된 호두입니다. 산패된 호두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에 오래 노출되어서 상한 호두를 말합니다. 마트에서 호두를 사서 봉지를 뜯어놓은 채로 식탁 위에 놓아두시거나 접시에 담아서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공기 중에 호두를 오래 방치해두면 호두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지방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화된 호두에서는 기름이 상한 것 같은 쿰쿰한 냄새가 나거나 먹었을 때 쓰고 텁텁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맛이나 냄새가 나는 호두를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산패된 호두에는 곰팡이가 생기면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 아플라톡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우리 몸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 독성 물질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며 심한 경우에는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 호두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된 호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름에 볶거나 소금이나 설탕으로 양념을 한 가공 호두는 산패가 더 빨리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첨가된 나트륨과 당분 때문에 호두 본연의 건강 효과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호두를 구입하실 때는 가공되지 않은 생호두를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로 구입해서 드실 때마다 그때그때 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껍질을 이미 까놓은 호두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석 달 정도까지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호두를 입에 넣었을 때 쓴맛이 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면 절대로 삼키지 마시고 바로 뱉어내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호두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천연식품인데요.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이고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목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그만큼 꿀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꿀을 호두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데요.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꿀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면서 우리 몸속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꿀의 천연 당분이 뇌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두 식품을 같이 먹으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호두는 열량은 높지만 맛이 담백하고 약간 씁씁한 편인데요. 여기에 꿀의 은은한 단맛이 더해지면 맛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호두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먹는 방법은 생호두를 잘게 부숴서 깨끗한 유리 밀폐 용기에 넣고 천연 꿀을 부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호두가 꿀에 절여지면서 촉촉하고 달콤해져서 간식으로 정말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떠서 드시면 기력이 회복되고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당분이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꿀의 양을 줄이거나 앞서 말씀드린 무가당 그릭요거트에 호두를 넣어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호두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좋은 호두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호두를 고르실 때는 껍질째 파는 호두의 경우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것이 좋은데요. 가벼운 것은 속이 비어있거나 속살이 마른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껍질을 흔들었을 때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속살이 마르면서 쪼그라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깐 호두를 구입하실 때는 색깔이 밝고 균일한 것을 고르시되 검은 반점이 있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호두의 갈색 속껍질은 떫은 맛이 나서 벗겨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속껍질에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떫은 맛이 조금 나더라도 속껍질째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호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껍질째 보관하시면 상온에서도 꽤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지만 껍질을 까놓은 호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동실에서 보관하면 약 석 달 정도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고 드실 때는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드셔도 되고 상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셔도 됩니다. 절대로 봉지를 열어놓은 채로 식탁 위에 방치하시면 안 되는데요. 공기와 습기에 노출되면 산패와 곰팡이가 빨리 진행되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호두를 먹는 적정량과 시간대입니다.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 정도로 열량이 꽤 높은 식품인데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거나 복통, 설사 같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호두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약 30g인데요. 통호두로 따지면 6알에서 7알 정도가 딱 적당한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요. 호두를 드실 때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아침에 3알에서 4알, 저녁에 3알 정도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호두를 먹는 시간대로는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은데요. 아침에 호두를 먹으면 호두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녁에 잠들기 1시간 전에 호두를 2-3알 정도 드시면 호두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성분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밤에 잠이 잘 안 오시거나 자주 깨시는 분들은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호두 2-3알을 드셔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